자, 오늘은 3장 하겠습니다. (3장) 교재는 34페이지고요. 타이틀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등록이 동그라미쳐요.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이 등록이 되면 금지가 풀려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업이 허용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잖아요.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받으면 그 금지가 풀려서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등록의 의의나 성격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시간 되면 보시고 35쪽 등록의 절차로 바로 들어갑니다. 주목하시고요.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에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등록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등록 요건을 구비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 요건이란 말을 다른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에 갖추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따고 교육도 받고 사무소도 갖추고 이런 것들, 법인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등록 요건이에요. 그런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인인계사와 법인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집으면 공인인계사와 법인이 아니면 등록이 안 돼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신청하죠. 등록을 신청한다는 건 금지를 풀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금지를 풀어달라고.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등록 처분을 합니다. 이 등록 처분이 되면 금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처분은 며칠 내에 하죠? 7일 내에 등칠이 7일 내에 등록 처분합니다. 등기도 친다, 등록도 친다.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등기 친다 그러죠. 등록도 대장에 치는 거죠. 기록하는 거니까요. 등록 처분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중개업자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중개업자. 그럼 먼 훗날 효력이 소멸하면 그때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바로 중개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 후에 설정하는가요? 아니면 등록 요건에 있는가요? 등록 후에. 그러니까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출제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보증은 나중에 설정하니까. 이 보증 설정 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자유롭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만 보증 설정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면 업무 개시하게 되고 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돼요. 인장. 이렇게 인장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쭉 하다가 뭐 중개업자가 사망했다, 등록이 취소됐다,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중개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효력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등록 신청자예요. 그럼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35쪽에 보시면 작은 네모 1번 등록 신청자가 있고 거기 가로 1번 공인인계사의 동그라미, 법인의 동그라미,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그랬어요. 아닌 자의 밑줄. 아닌 자는 둘째 줄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의 밑줄. 여러분, 아닌 자는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그 사람들만 등록할 수 있다가 되죠.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공인인계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인인계사에는 밑줄 쳐요. 소속 공인인계사 제외의 밑줄. 그러니까 이 공인인계사에는 소공이 제외되기 때문에 소공은 등록할 수 없어요. 잠깐 주목. 이쪽에 공인인계사와 법인이 있고 이쪽에는 공인인계사와 법인이 아닌 자가 있는데 아닌 자는 할 수 없으니까 공인인계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외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등록하고 싶으면 그 사무소를 그만둬야 돼요. 만약에 그만두지 않으면 이종 소속으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가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법은 이종 소속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등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소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인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그 사무소를 그만둬야 돼요. 다음 가로 3번 변호사. 변호사 자격만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변호사라도 중개사 자격을 따야 되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 등록 기준을 다 갖춰야 돼요. 가로 4번 외국인과 외국 법인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중개사 자격증 딸 수 있죠. 예, 자격증 따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등록 요건 구비로 갑니다. 책을 보죠.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거는 이제 잠깐 칠판 보시면 금방 우리가 봤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현재 가능한 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고 외국인도 가능하다. 중개사이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자격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등록 요건 구비. 등록 요건은 다른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해요.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다음과 같다라는 것은 박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박스 밑에 내용을 말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매출처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매출치고 이게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박스 밑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요건을 갖추는데 특수법인은 이 등록 요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얘네들은 뭐 임원이 중개사이고 대표가 중개사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걔네들은 중개업이 본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 박스 밑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과 37쪽의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먼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실무교육 배웠잖아요.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신청일 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최근 1년 안에 받았어야 돼. 따라서 6개월 전에 받은 교육이면 괜찮지만 2년 전에 3년 전에 받은 교육은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여기는 제가 책을 읽어줄게요.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미출처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어디에 기재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마치면 준공이 떨어지죠. 우리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건물에 수도, 전기, 가스 다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소리거든. 그러면 얘네가 이제 준공을 떨어뜨리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건물, 다시 한번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이 떨어지면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건물, 말하자면 적법한 건물에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이러한 건물에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밑줄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 포함된다. 자, 그러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준공 떨어지면 가능해? 그렇죠. 여기 보세요. 준공이 떨어지고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아직은 대장이 없더라도 준공 떨어져 조만간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럴 때는요, 등록을 신청할 때 대장 기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연 사유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그럼 자기네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대장이 없으니까 대장 기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연 사유서가 들어간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는 밑줄 쳐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되니까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 기재되면 충분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미등기 건물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장이 만들어졌고 건물주가 보존 등기 하면 좋은데 보존 등기 안 했어도 등기부가 없어도 대장에 기재되는 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여기 보시고, 자, 그럼 어떤 건물이 하나 있을 거고, 그 건물에, 이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에 이렇게 사무소가 확보가 될 텐데, 이 사무소, 요 사무소는 이 건물이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라도 준공이 떨어져, 준공 떨어져 대장 기재가 예정돼 있으면 괜찮고, 등기는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등기는 없어도 돼요. 대장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건물은 자기의 소유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소유여도 좋고 사용권만 있으면 되니까 전세여도 좋고 임대차여도 좋고 사용대차여도 좋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의 건물을 공짜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무소가 가령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이미 쓰고 있는 사무소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사무소로 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공동사무소 설치 방법입니다.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신규 등록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럴 때는 갑에 승낙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건물의 면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면적, 한 평짜리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면 사무소 부분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마지막으로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가로 3번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있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말은 하자가 없을 것 그 말이에요. 하자가 없을 것. 37쪽에 두 번째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잠깐 주목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년 초에 뜻이 맞는 사람 2명, 3명, 4명이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중개회사.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거 설립해가지고 강서구청장한테 가서 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법인 설립하여 등록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등록 관련 법인에서는요,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상법상의 회사인데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중개회사죠. 이거를 중개법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중개업이 주된 목적이죠. 어렵지 않죠? 건설업이 목적이면 건설회사고 무역업이 목적이면 무역회사예요. 그런데 중개업이 목적이면 중개회사죠. 그런데 이 상법상의 회사라고 하는 건 5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해서 5가지 회사가 있는데 5가지 회사 다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아무 회사나 돼요. 다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에는 사원이 있어요. 사원. 그런데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명 이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인의 사원 임원이라고 하면 법인의 사원 했을 때는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빚을 졌을 때 개인 돈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은 최고 경영자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임원이란 말을 쓰는데 임원은 주식회사로 말하면 이사, 감사, 경영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원이나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경영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셨죠? 다시 한번 중개회사 그러면 우리는 중개법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중개업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중개업 협동조합. 우리가 이 협동조합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우리가 이걸 줄여서 농협, 수협, 축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법이 따로 있고요.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걔네들은 따로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건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라 중개업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랑 예컨대 주식회사랑 이 협동조합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주식회사 기준으로 말하면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쪼개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0만 주다.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주당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1,000만 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0% 40% 가지고 있는 대주주다. 그러면요. 나중에 주주총회 하면 그 대주주가 30% 40%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결정권이 크죠.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조합원이 똑같아요. 투표권이 똑같아. 제 말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누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내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장은 선출도 하고 투표권이 똑같으니까 지분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영리 추구가 강하고 이쪽은 영리성이 조금 약해요. 근데 문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협동으로 하고 이익도 똑같이 나누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을 말하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 이쪽은 영리성이 강하다. 이쪽은 영리성이 조금 약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법인을 뭐라고 부르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지역 산림조합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논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록 요건 같은 거 없어요.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다만 보증금은 2,000만 원 이상 통일됐어요. 작년에는 얘가 1,000만 원 이상이고 2억 이랬다고. 근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으로 통일됐고 얘네들은 보증금이 4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2배가 올랐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둘 중 하나를 설립해서 등록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법인의 경우는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그 중개업을 하면서 몇 가지 6가지 사업을 겸업할 수 있죠. 더 이상 다른 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이거든. 1+6.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설립할 때 사업 목적에 중개업도 넣고 뭐 분양 대행업도 넣고 이렇게 해서 등록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과 6가지 겸업은 가능하지만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6가지 겸업을 다음 주에 배우는데요. 오늘은 타이틀만 보고 갈게요. 남의 부동산을 관리 대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컨설팅 해주는 거, 자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제공은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그리고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할선,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시켜주는 거, 경매, 공매, 알선 대리해서 총 6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6가지를 벗어나서 건설업, 무역업, 뭐 임대사업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 6가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이 그 회사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상업등기소로 들어가서 그 법인 등기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근데 그 설립 목적에 건설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등록 안 받아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설립 목적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 중개업은 꼭 들어가야 되고 6가지는 꼭 들어가야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필수적, 임의적, 그리고 벗어나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 중개업과 분양 대행업 목적이라면 등록이 되겠죠. 그러나 중개업과 건설업이 들어가 있으면 안 받아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인의 등록 기준 들어갑니다. 37쪽에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의 가로 1번 상법상 회사의 동그라미 상법상의 회사와 회사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동그라미 가로 열고 밑줄 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아무튼 안 되고 그 다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보증금이 얼마 이상? 보증금은 4억 이상입니다. 따라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여기 보셔. 정신 차리자고. 여기 봐.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건 등록 신청 전의 문제예요. 등록 후의 문제예요. 등록 후에 4억 이상이고 지금은 보증금이요. 자본금이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그 얘기지. 설명은 이미 다 됐어요. 주목하시고 여기 보셔요. 자,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한다.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한다. 아니죠. 또는 그랬잖아. 또는 협동조합도 되지. 이때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이죠? 중개업 협동조합이 아예 아셨어? 그러면 중개업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고 중개업이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지. 그러니까 얘네는 중개법인이고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고 그런 거야. 그러면 중개법인의 종류가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법상의 회사는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그러면 출제위원이 상법상의 회사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그거 틀렸죠.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유한, 주식 5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돼 제외돼? 제외됩니다. 안 됩니다. 법정 업무라고 하는 건 1+6을 말합니다. 1+6. 1은 필수여 선택이야. 6은 선택. 다음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여야 돼? 공인인증서여야 돼. 자, 여기까지.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여야 된다. 뒤집어서. 시작.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특수법인은 대표가 중개사일 필요가 없죠. 농업 전문가, 조합 전문가가 대표가 돼야지. 그 다음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임원이나 사원. 자, 여러분 앞으로 임원이나 사원이 나오면 저 밑에 직원들을 말해. 그러니까 과장이나 부장을 말해? 이사급을 말해? 이사급, 경영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임원 또는 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경영진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야 돼. 이상이요? 초과요? 그러면 3분의 1을 포함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법인이 있다 이거죠. 갑 법인에게 A가 대표자로 있습니다. A가 대표자고 대표 빼고 B, C, D 등의 임원이나 사원이 있죠. 자, 이때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여야 됩니까? 네. 반드시 공인인증서여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몇 명이야 지금? 3명. 셋 중에 3분의 1 이상이니까 셋 중에 1명 이상이 중개사면 되니까 이 사람이 중개사라면 나머지는 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중개사이면 더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를 빼고는 3분의 1 이상인데 만약에 대표자를 포함해서 4명이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4명이다 그러면 대표까지 2명은 중개사여야지. 그러니까 숫자 노름을 할 수 있으니까 지문을 잘 보고 숫자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 대표 빼고 6명이다. 대표 빼고 6명이다. 그러면 2명은 중개사야지 그 중에. 그런 식으로 숫자 노름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표자와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아?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 다 받아야 돼, 다. 그런데 출제자가 말이에요.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표자,
또는 대표자 빼고 임원이나 사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거는 전원이고 여기는 3분의 1 이상이에요. 구별하시겠어요? 그리고 사무소 확보하는 건 아까와 똑같고요. 그 다음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전원이란 말이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대표이사 A, 전무이사 B, 상무이사 C, 감사 D, A, B, C, D 4명 다 교육받고 4명 다 전과자가 아니어야 되고 뭐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서류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서를 낼 거예요. 이 등록 신청서상의 개공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 공인중개사와 법인. 그런데 등록 신청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휴업, 폐업 신고서라든가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든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보면 중개업자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에는 두 종류. 휴업, 폐업 신고서, 사무소 이전 신고서, 인장 등록 신고서 이런 데는 중개업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복덕방 사장님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먼저 공인중개사 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들어가느냐? 자격증 안 들어가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나 중개사야. 중개사가 가능하니까 나 중개사야. 그럼 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냈죠. 근데 지금은 직접 확인합니다. 따라서 만약 대전광역시에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대전시장한테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소 내고 강서구청장이 등록 신청하면 강서구 공무원이 강서구청장이지 사실은 강서구청장이 대전시장한테 이 사람한테 자격증을 발급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 내지 않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서류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받았다는 서류 원칙적으로는 제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회 가서 실무교육 4일간 받으면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수료증 사본을 원래 내야 돼. 강서구에다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강서구에서 교육기관, 협회 쪽으로 이 사람은 교육 받았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강서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요. 교육 받았나. 그럴 때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남의 건물 빌렸다면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은 안 들어갑니다. 건축물 대장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무슨 사진?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라 사진이 조그맸어요. 지금은 여권용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가 커요. 그 여권용 사진을 제출합니다. 무슨 사진? 성형 후의 사진. 성형 전 사진은 못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파산자인가 전과자인가 등등은 자기네가 확인해요 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네가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 첫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쓰지 마세요. 저기 다 있어.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교육받았다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기네가 확인하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인 쪽을 한번 알아보죠. 자, 여기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 등록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 우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자본금은 8천만 원이다. 법정 업무, 중견 플러스 뭐 분양 대행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인 등기부 동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확인해요. 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중개사.
그리고 교육받았다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즉 인터넷 확인이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야 되고, 건축물 대장은 안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사진, 대표자의 사진 들어가야 돼. 무슨 사진?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이, 독일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전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신청할 때 아무 확인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외국 사람은. 그리고 외국 법인은, 외국 회사는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라는 걸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외국 법인은 서류를 더 내요, 덜 내요? 더 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록 요건이고, 다음으로 등록 신청입니다. 여러분 교재 39쪽입니다. 등록 신청. 자, 주목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책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보고. 등록 관청이죠. 등록을 해주는 관청입니다. 근데 이 관청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청, 군청, 구청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청, 군청 이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이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부평구청장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건 자치구청장이야. 서울의 구청장, 인천의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고, 분당구청장이 있어요. 성남시 밑에 분당구청장은 비자치구청장인데 그것도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가야 돼. 그리고 이때 시장할 때 시는 구가 없는 시, 광명시, 시흥시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할 때 시는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는 해당이 없어요. 왜? 구로 가야 되니까. 아셨나요? 네, 이런 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다음으로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수수료 내야 돼요.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볼까요? 39쪽에 맨 밑에 가로 2번 등록 신청 수수료.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사무소 소지권을 밑줄 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 6개가 있어. 박스 보죠? 시험에 응시할 때 응 동그라미, 2번 자격증에 재교부할 때 재에다가 동그라미, 3번 등록 신청할 때 등 동그라미, 4번 등록증에 재교부할 때 재에다가 동그라미,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밑줄 분 동그라미, 5번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에 재교부 재에다가 동그라미. 따면 응제, 등제, 분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응제, 등제, 분제. 나중에 또 배워요. 여러분들 1,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면 오른쪽에 시도 조례입니다. 3, 4, 5, 6을 묶어요. 3, 4, 5, 6은 시군구 조례입니다. 봤어요? 오른쪽에? 네. 아무튼 이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가 여러분이 않을 텐데 그렇고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어.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격증을 받은 이 친구가 어디에 갔냐면 경기도에 갔어요. 경기도에 가서 어디 갔냐면 성남시에 갔죠.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에 갔어요. 요거는 이제 자격증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격증은 이미 받았다고 보고요.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시 강서구.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제주도지사한테 받았어. 뭐 강원도지사에게 자격증 받은 거야. 상관없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소를 내겠다 그러면 등록 신청은 강서구청장이 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강서구 조례에 따라서 내면 돼요.
그럼 강서구 조례가 2만 원 내라 그러면 2만 원 내면 돼요. 2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수입 증지를 줘요. 수입 증지. 수입 증지를 등록 신청서에 붙이면 그게 수수료 납부 방법이야. 수입 인지라고 하는 건 그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고요. 수입 증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격증 따가지고 분당에서 중개하고 싶어. 그러면 등록 신청은 분당구청장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는요. 성남시 조례에 따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고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이며 강서구가 기초자치단체고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야. 그러니까 성남시가 자치단체지 분당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성남시 인구가 늘다 보니까 동이 많아진단 말이야. 인구가 많아지고 동이 많아져. 그러면 동에서 바로 시청으로 오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아지면서 편의상 구를 3개로 쪼갠 거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구를 3개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아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냥 성남시장이 분당구청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가잖아. 제주도지사만 선거로 뽑아요. 나머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제주도를 쪼갠 거야, 그냥. 아셨어요? 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팔달구에 갔다. 수원시 팔달구로 갔다. 그러면 등록 신청 누구에게 해야 돼? 팔달구청장이 해야지. 수수료는 어디 조례? 수원시 조례에 따라야 되겠지. 충청북도로 가서 청주시로 갔지. 청주에도 구가 2개가 있어요. 상당구 하고 무슨 구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가서 사무소 차린다. 그럼 누구에게? 상당구청장이 등록 신청하고 수수료는 청주시 조례에 따르는 거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가서 중개하겠다 그러면 덕진구청장을 찾아가고 수수료는 전주시 조례에 따르는 거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일반시지, 일반시.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종류 변경이죠. 지금 현재 계공의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첫째, 법인인 계공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잖아. 복덕방 사장님. 그럼 보통 종별 변경은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았다가 나 법인의 대표가 돼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잘 들어봐. 이 2가지를 겸하는 게 아니고 겸하는 게 아니라 변신하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합니다. 중개인이 복덕방 운영하다가 자격증 따가지고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종별 변경입니다. 그러면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폐업하고 가는 거예요? 폐업 안 하고 바꾸는 거야? 폐업 안 하고. 만약에 폐업을 해버리면 이미 중개업자가 아닌데 무슨 종별 변경을 얘기해?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받아 중개업하고 폐업 신고하고 회사 설립해서 이렇게 가면 그건 종별 변경이 아니라 그냥 법인으로 신규 등록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니까 폐업 신고 안 하고 바꾸는 거야. 폐업 신고해버리면 중개업자가 아닌데 무슨 종별 변경이냐고. 그러면 이 종별 변경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됩니다. 이럴 때 만약 이렇게 바꾼다면 이쪽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잘 들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럼 법인으로 등록 신청서 낼 거 아닌가? 법인으로서의 등록 신청서를 내면서 이쪽 등록증을 반납을 안 해버리면 이중 등록돼 버려요. 등록을 2번 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 등록증을 반납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바꿀 때는 등록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 신청 방식이고 여기는 등록증 교체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아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꿀 때나 이렇게 바꿀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되고
복덕방 사장님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인증서에 개공으로 바꿀 때만, 요때만 등록증 재교부 방식이라고. 등록증 교체 방식. 오케이? 대답을 해요.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중개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회사 설립하여 이렇게 바꿀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만 등록증 교체 방식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여기까지만 나와. 이렇게. 복덕방 사장님은 잘 안 물어보니까 여기 등록 신청서를 내면서 등록증 반납하고, 그 다음 옛날에 냈던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또 낼 필요가 없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실무교육을 받았던 서류는 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고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고 그래. 그러면 이 부분 종별 변경 부분을 제가 책을 봐줄게요. 40페이지 보면 가로 3번, 40페이지 가로 3번 종별 변경 밑줄 쳐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끊고, 밑줄 쳐요.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종전의 등록증 반납.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 39쪽 있죠. 39쪽. 거기 보면 2번에 가로 1번 등록 신청 서류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가로 1번 등록 신청 서류. 등록관청은 끊고, 자격증 발급 시 노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의 밑줄 쳐요. 공인인증서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끊고. 여기서 공인인증서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 자기네가 확인한다 그 소리예요 지금. 다음 두 번째,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의 밑줄, 건축물 대장의 밑줄, 요것은 자기네가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확인한다는 얘기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집 이사 가면 전출신고합니다. 전출신고하면 누르수로만 주민등록표가 있어. 그것이 동사무소에 가면 큰 책장이 있다고. 우리가 서류를 꼽는 거기에 보관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빼요. 빼가지고 전출신고 해놓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나 이사 간다고 전출신고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전출신고하고 2주 안에 이사갈 동네에 가가지고 전입신고 하잖아. 그러면 그 누르소로만 주민등록표를 옛날 동사무소에서 이사간 동사무소로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하러 가잖아. 그럼 서류가 와 있어. 내가 전입신고서 제출해서 적어서 내면 그 내용을 보고 주민등록표에다가 옮겨 적어 손으로.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지? 전산관리 하잖아. 전산관리 하니까 전출신고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다 공유하고 있다 얘기야. 또 하나, 옛날에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뗄 때, 인감증명서 뗄 때 어떻게 하지? 인감도장,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값 포장지 같은 투명한 셀로판지에다가 인준을 묻혀가지고 찍어. 그래서 이 찍은 걸로 걔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대장이 있어. 내가 옛날에 인감신고할 때 해놓은 거. 그래서 인감도장 신고하고 지문 다 찍어. 그게 인감대장이에요. 그러면 그 도장을 옛날에 신고한 도장하고 이렇게 대조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게 인감도장이 틀림없다라고 인감증명서를 떼주면서 거기다가 또 인감도장을 찍어.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다. 그걸 떼주는 게 바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도장이 없어도 돼. 그리고 그 동사무소가 아니어도 딴 데 가도 돼. 그게 뭐야?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거지.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 떼주세요 그러면 인감도장 있으면 좋지만 인감도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문이 등록돼 있으니까 지문 확인하면 신분증하고 지문 확인해주면 걔네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인감증명서에는 빨간색 인주가 묻어 있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 이렇게 은색으로 돼가지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해 주잖아. 그게 전산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니까 책을 보세요. 박스 오른쪽에 보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번 자격증 사본, 3번 건축물 대장 등본까지 3개를 묻고 이 3가지는 자기네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확인하니까 자격증도 확인하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는 자기네가 확인합니다. 여기 봐요. 전과자인가 파산자인가 법원에 확인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옛날 우리가 본적지라고 해. 옛날 우리는 호적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호적제도가 있었고 호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적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호적제도가 없고 호족부가 없어졌고 호주가 없어졌고 본적지라는 말이 없어졌어. 그럼 호적이란 말이 뭘로 바뀌었냐?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그래서 옛날에 호족부가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야.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본적지라고 했던 게 가족관계 등록지로 바뀐 거야.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지에다가 전과 여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마지막에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지금 필요해? 나중에 필요해? 나중에 필요하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면 왼쪽을 봐. 왼쪽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수료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때 제외됩니다.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면 제외. 안 내도 된다. 2번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되고 3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들어가야 되며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 전에 건물은 지연 사유서가 들어가야 되고 4번 5번을 묶어 4번과 5번은 외국 사람과 외국 법인만 내는 거야. 외국 사람과 외국 법인만. 그래서 외국인은 결격 미해당 증명서를 내야 되고 외국 법인의 경우는 영업소 등기 증명서를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됐나요? 내가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과 업무정지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휴업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제재를 받은 거야? 선택한 거지. 몸이 아파서 여행 가려고 가사 문제로. 그 다음에 업무정지라고 하는 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두드러 맞은 거야? 뭐 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작년 말에 휴업 신고해가지고 5개월 쉴 거야. 1, 2, 3, 4, 5월 말까지. 그럼 5개월 휴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도에 예컨대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할 수 있어 없어? 폐업 신고할 수 있죠. 내가 그만두는데 누가 말려? 그만두겠다는데. 그런데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원래 예정된 휴업 기간은 3, 4, 5월까지 남아 있잖아. 지금 폐업 신고했지만 그러면 그 원래 쉬기로 했던 5월 말 전이라도 재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폐업도 자유롭고 폐업했다 그 다음날 다시 등록을 신청하든 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말에 법을 위반해서 12월 말일경에 야 너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 업무정지야. 그래서 업무정지 두드러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 없어? 그만두는 건 못 말린다 이거지. 그만뒀는데 2월 말일 날 그만둔 거야.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 있죠? 3, 4, 5.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냐?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이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나머지 3, 4, 5개월, 3, 4, 5 석 달이 3개월이 결격 기간이에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재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5월 말이 지났어. 6월 5일, 뭐 6월 10일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자, 그리고 이런 등록 신청서는 아까 다 보여줬죠? 네. 대답 좀 하셔. 네. 입 다물고 있어봐요.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휴업과 업무정지를 비교합니다. 이게 꽤 많아요. 이게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2바퀴째밖에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사실상 공부가 좀 안 돼 있다고 본다면 시기상조해서 몇 개만 보여주는 거 몇 개만. 여기 보시고 왼쪽이 뭐야? 휴업. 오른쪽이 업무정지. 자,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폐업할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없다. 사무소 이전할 수 있겠죠. 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따라서 강서구청장에게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업무정지 받았다 하더라도 옮기는 건 상관이 없어. 단 옮기고 일을 안 하면 돼.
중요한 건. 오케이? 그런데 이 사무소에 이전하는 것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는 못 가요. 옮길 수가 있어. 옮길 수가 있는데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는 못 간다고. 이제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해요? 반납합니다. 반납합니다. 업무정지 받을 때는 반납이 없어요. 그냥 문만 닫으면 돼. 반납 있어. 그 다음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휴업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개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증이 반납이고 이건 등록증이 반환이지. 돌려받죠. 근데 이거는 등록증이 벽에 있기 때문에 재개신고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문 열면 돼요. 오케이?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훈련을 중지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자, 폐업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있다, 재등록할 수 없다.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등록증이 반납이 있다, 등록증이 반납이 없다. 재개신고할 필요가 있다. 왜? 등록증이 반납됐으니까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재개신고하면 즉시 반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반환, 반납.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5가지를 비교했잖아요. 이게 한 10가지가 돼 나중에 보면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